자, 고려 항쟁사 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마인드가 돼 있어요. 송, 여, 금, 원, 명. 고려라는 나라는 딱 하나 덜렁이 있고, 이렇게. 여기 수없이 많은 나라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여기가 고려라는 나라입니다. 한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 애들, 한족들. 시대 보면 10세기, 11, 12, 13, 14. 이 세 개 나라와 고려라는 나라가 싸우게 되더라. 그걸 유가들은 항쟁사라고 부르더라. 이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항쟁사에서는 세 개 나라만 잘 잡으면 되겠다. 자, 그거라는 1차, 2차, 3차 침입이 왔다. 서희, 양규, 강조, 강감찬. 그래서 서희가 강동 6주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획득하게 되었다. 2차, 두 개 다 이건 현종입니다. 여기는 성종, 여기는 현종이 되겠죠. 이렇게. 현종이 딱 재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거란에 야율용서가 공격에 들어오죠. 요 성종이죠. 요 나라의 성종이었던 야율용서가 직접 군사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됐죠. 결국 우리가 양규와 강조의 한략을 통해서 그나마 많은 이익을 남기긴 못했지만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잘 지켜냈다. 대신에 그 현종은 조건이 원에 입조의 조건이 되면서 강화를 맺게 되었다. 약간 치욕적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3차 갑니다.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상감천 우리 알다시피 강감천하고 강민첨이 한략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첨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감천뿐만 아니라 강민첨 장군을 한략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강감천이 건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예성을 축조하자. 개경 예각 쪽에 예성을 축조하자. 예성 축조. 간목 양마법. 집집마다 말을 좀 양성해서 기병을 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자. 세 가지. 덕종에서부터 정종 시기에 축성이 됩니다. 여진 축종 때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원인을 보고했고 그 결과 별무반을 만드는 걸 건의하죠. 여기는 기병이 포함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말의 핵심은 기병입니다. 포병하고 승병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진족이 가장 빠른 게 기병이었기 때문에 기병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병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숙종 때 만들었어요.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근데 갑작스레 숙종이 사망을 하게 됐다고. 사망이 되고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하죠. 예종이 허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별무반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북 구성을 빼앗고 여기다가 성을 쌓게 됐다. 동북 구성 축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동북 구성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동 6주 지역입니다. 최소한 2치 정도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글로만 외울 게 아니라 지도상에 내 머리에 영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 여기 강동 6주 지역, 여기가 동부 구성 축조 지역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몽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공격이 올 겁니다. 네, 박사가 잘 막아냅니다. 의주에서요. 그리고 대신 애들이 우리나라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죠. 네,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2차 살리타이, 1차도 살리타이가 맞습니다. 살리타이가 오늘날의 경기 용인 처인 부곡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면서 얘들이 후퇴하게 됐죠. 참고로 출정했던 장군이나 또는 원나라의 칸이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네들이 군사적인 전통이 해군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 참여했던 칸이 살리타이가 주원해서 결과적으로 후퇴하게 됐다. 용인 처인부에서. 이때 김윤호의 활약이 되게 빛났죠. 3차는 이미 이제 이때는 우리가 최후 정권인데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강화도를 건너갈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 때 경주를 관통하게 돼요. 충주를 통해서 경주까지 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보물들이 사라진다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고도가 아쉬운 게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돼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아쉽죠. 네. 4차는 진해 칸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칸이 사망했으니까 본국으로 해군이 됐습니다. 5차 공격은 충주성이 전쟁에 등장하죠. 이때 김윤호가 등장합니다. 김윤호가 노군을 끌고, 노군은 노비로 만들어진 군이라는 뜻입니다. 노비를 끌고, 그 다음에 우종주가 끌고 있는 양반별초가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막아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약속은 했어요. 근데 몽골군이 가까이 오자 우종주의 양반별초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윤호와 노군에 의해서 승리가 됐고, 우종주 양반별초들이 은으로 만든 그 접시라든가 은으로 만든 도구들을 갖다가 숫자가 부족하다 해서 이 은 문제를 노군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노군이 절도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인해 시비를 걸어서 결과적으로 노군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얻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종주 같은 이런 나쁜 양반 제철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도 되게 욕됨이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종주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반 별조 끌고 우종주가 그 몽골군이 가까이 오자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그래서 김윤호와 노비 군사를 끌고 승리했다. 그리고 노군들의 노비 문서를 소각시켰다. 노비 문서를 소각.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신불해방을 약속을 지켰다. 왜냐하면 이 공으로 상장군에, 제일 높은 상장군에 부응해주지만 김윤호는 거부합니다. 왜? 승려잖아. 승려는 뭐가 있어? 무소유잖아. 내가 돈을 가지고 관직을 가지고 탐하는 건 아니잖아. 무소유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6차. 6차는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전쟁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6차 이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고정임금이 출육 한도가 결정됩니다. 즉 강화도를 떠나서 육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섬을 떠나서 한도 되돌아간다, 이렇게 수도로 다시 되돌아간다. 출육 한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칸에게 이제 가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임금이 너무 연령이 많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장수한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훗날 왕이 되는 원종이 대신 칸을 찾아가죠.
갔는데 하필 칸이 전사해 버렸어요. 사망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몽골에서는 칸이 죽으면 여러 아들들이 다 모여서 싸움질해요. 그래서 거기서 승자가 다음 칸을 대의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때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훗날 원종이 만나게 된 사람이 훗날 요를 알다시피 이 사람이 원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조예요. 이 사람과 아까 했던 약속이 뭐죠? 당신이 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전쟁터에서 칸이 되고 전쟁터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여기도 아버지가 전쟁터에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 임종을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칸이 됐고 왕이 돼버렸다. 아까 만든 거 뭐죠? 불개토풍 기억나세요? 불개토풍. 우리의 풍습들 버리지 않게 나중에 해달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세조 구제라고 하더라. 우리의 풍습과 인습을 지켜달라고 하자. 이게 전체적인 항쟁사입니다. 이걸 기초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풀까요? 풀겠습니다. 1번. 메모하는 사람들 있어요? 문제 1번 가겠습니다.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이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숨어있다가 공격하였습니다. 강감찬 나오네. 몇 차인가요? 거란 3차가 되겠죠. 500의 급을 베었다. 500명을 죽였다. 2월에 거란군이 기주를 지날 때 강감찬이 등이 동쪽 교에서 맞서 싸웠다. 아군이 기세를 타고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패하여 돌아났다. 일명으로 뭐라고 하죠? 기주? 대첩이라고 그러죠? 기대첩입니다.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기까지 거란군 시신이 들판에 널렸고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것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고르면 돼.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고. 항상 나오는 게 여기서는 선후관계야. 무조건. 항쟁사에서는 무조건 선후관계다.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역사적 관계의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고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항쟁사예요. 예성을 축조했다, 감목 양목보이다, 철량 축조다. 답이 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였다. 발해 멸망은 926년이에요. 태조 왕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애침에 대비해 관군이 조직됐다. 관군은 정종입니다. 예. 태해 정광 할 때, 정종 때 관군이 만들어지죠. 예,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져요. 관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데 이 관군 훗날 지방에 주둔하는 주현군의 모체가 되죠. 종종입니다. 기억 잘 하셔요. 애침에 대비하여 관군이 조직된 정종 때 서희의 한략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서희의 한략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강동 1차입니다. 거란을 배척하고 만북의 사건이 일어났다. 만북의 사건이 여기입니다. 태조 왕건 시기에 거란이 호의적으로 그냥 낙타를 다 만북의 다리에 묶어서 아사시켜버리는 사건. 압록강의 도련방에 천리장이 쌌다. 네. 압록강의 도련방에 압도적으로 쌌다. 여기입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신하가 얘기합니다. 여진 아냄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누가 싸워봤다고 그랬죠, 여기? 윤관이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병입니다. 우리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근데 마침 다 만들었더니 죽어버려서 숙종이 예종 때 다시 출동해서 동북구성을 여진을 물리치고, 여기는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두 번째, 경의 뜻을 알았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도록 하시오. 새로운 부대가 뭐라고요?
무반이라고요. 답은 뭔가 보겠습니다. 별무반을 창설해 군사를 강해. 답은 2번이 되겠죠. 1번 군사조직을 부서당 10정을 만들었다. 이건 통일신라. 야별초를 확대해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건 최후입니다. 최후가 격양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야별초를 만들었죠. 밤야자니까 저녁에 절도범들이 되게 많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별초로 출발해서 삼별초로 확대되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건 임질애란 시기. 예. 훈련도감. 삼수병 제도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이건 조총부대. 활, 창건병. 우주까지 도망갔던 선조가 한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선조에게 건의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입니다. 뭘 물어볼 것 같아? 난이도가? 선우? 관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잡으세요. 선후 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 선조가 우주까지 도망갔다가 전쟁이 잠잠해지자 다시 서울로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고. 선후 관계 물어볼 것이니까 잘 잡으시라고요.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게 5일을 운영했다. 이건 조선 전기에 있었던 얘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3번. 자, 선후관계 물어보는 겁니다. 살리타이, 융간, 거란, 애구가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고 원수 박인계를 패배하니 주군이 최영이 이를 들고 자신이 출격을 요청하였다. 최영장을 가장 뒤로 가야 되겠죠. 공민항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송여 금운명에 따라 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문제 4번. 밑줄 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적에게 패한 까닭이 그들은 기병이 우리는 포병이라 어쩔 수 없었다. 비로소 이 부대를 만들었다. 별무반을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1번 2군 6위로 편제되었다. 이건 중앙군입니다. 고려 전기에. 2군은 누가 만들었나요? 현종, 고려 현종. 6위는 성종입니다. 잘 잡으세요. 현종과 성종을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종, 성종 때 2군과 6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진을 정벌, 답은 2번이 되겠죠. 일정한 급료를 받은 상비군이 만들어졌다. 이건 훈련도감 애들입니다. 훈련도감이 상비군이죠. 그 다음에 무신정권을 유지한 사병 역할을 하였다. 무신정권의 사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도방하고 삼별초죠. 그죠? 아까 앞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최씨 무신정권에 도방은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누구지? 경대선이 처음 만들었다고. 최충은 뭐야? 6번 도방 3,000명 군사를 늘렸다고. 최후는 뭐야? 야별초를 확대 개편해서 삼별초를 만들었다고. 얘네들이 전부 다 사병 집단이다. 그 다음에 강화도의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살동하였다. 이건 삼별초. 배중선과 김통정에 대한 얘기. 그죠? 왜? 우리는 격양한도에 반대한다. 80페이지 3절에 무신정권 가겠습니다. 페이지가 맞나? 지금 확 넘긴 건 아니겠지? 맞아요. 자, 좀 지울게요. 문제 1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에 공통적 옳은 것을 고르세요. 명학소의 망이망소의 두 번째, 김삼이
효심 밑줄 그으면 되겠죠. 봉기 공통점 전부 다 무신직공기입니다. 무신직공이 나타난 공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문제 2번 갑니다. 바로 다음 지도에 표시된 민중부흥계 일어날 때 배경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시면 무신정권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반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뭐 조이총, 최강수, 망이망소의 전주관노, 이연년, 광명 개발의 난, 김삼희, 효심, 이비아 패자, 동경에서 옳지 않은 것. 2번 폭압적인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다시 국왕과 문신에게 되돌리려고 하였다. 볼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문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문제 3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계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했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워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여 세속의 일에 골몰합니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을 허비하니 비록 출가했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3번 진울. 수선사 결단운동을 했던 불교가 너무 부패했다.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시기의 현상을 가장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변발, 호복, 조혼, 이건 원간섭기. 가묘를 세워서, 가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집에 사당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큰 자기 집에 사는 본체가 있다면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조그마한 이렇게 사당을 짓고 여기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걸 가묘로 한다. 이건 나 무조건 고려 말입니다. (3번) 지방에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신라말에서 고려초까지 호족도 등장하죠. 지방의 유력자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김삼희 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무신정권 시기에.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즉 진울이 어느 시대 인물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히 무신정권 시기 인물에 보시면 돼요. 최충의 후원을 받았다. 최충원의 후원을 받은 대표적 세력이 진울이다. 문제 4번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에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세요. 자, 국왕의 참의술. 이게 일명 최충원의 공사십조입니다. 공사란 말은 시무책이에요. 개혁책. 10가지를 남겼다. 누구에게? 명종에. 의종이 잘리고 명종이 들어설 때 10가지를 계획하겠습니다. 얘기죠. 이렇게. 10가지 내용이 지금 10가지를 다 적지 못하고 5가지 정도 적어놨죠. 되게 내용은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이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 사건을 가장 근접한 거 물어봤죠. 무신정권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무신정권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냐. 자, 오른쪽 지분 갑니다. 12명을 설치한다. 성종 때 12명을 설치하고 지방을 처음 파견한 걸 얘기하니까 이건 전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동명왕편이 지어졌다. 답이 되겠죠. 최충원 정권 시기에 이규보가 쓴 책이 있죠. 동국이상국집. 여기에 동명왕편, 즉 주몽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더라. 상정고금 예문, 예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인쇄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사연, 글씨 잘 쓰는 유신, 탄현, 최우, 김생에 대한 얘기. 유신, 탄현, 최우, 김생. 이 사람들은 고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김생은 통일신라 시대 인물이더라. 동국이상 쪽에 나오고 우리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 동국이상국집 어느 시기? 무신 정권 시기에 썼던 책들. 첫째, 이규보의 동명왕평. 두 번째, 회동 고승전, 각훈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꼭 이것만 하면 안 되겠지. 같이 알아야 되겠지. 됐죠? 구분해야 돼. 원간섭기에 쓴 책들을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이련이 쓴 삼국유사, 이승유가 쓴 제양원기, 네. 책들 가지고도 장난을 되게 많이 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대충 잡으시면 가서 대충 맞아서 50점 나온다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한국사 너무 쉬웠어요. 그 사람 무조건 떨어져요. 한국사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합격해요. 왜? 19개를 쉽게 풀었어요. 5분 만에 풀었어요. 근데 한 문제를 10분 동안 고민하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그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셨던 그 문제는 다 틀려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채점이 50점, 잘 맞으면 60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사 너무 어려웠어요. 그 기억이 19개 답을 하나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마지막 잔상이 하나예요. 그 어려웠다는 게 하나 남는 거거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수험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선생님 한국사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지 뭘 해. 이렇게 되게 시덥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00점을 맞을 때까지는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100점 맞았다 해서 내가 한국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나하고 딱 코드가 맞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운이라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그 밑에 접에는 뭐야? 실력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끔 역사를 전공한 친구들 다 수업을 들어요. 그럼 되게 힘들어해요. 역사를 전공한 친구도 힘들었는데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시덥지 않게 되게 할 게 없어요. 쉬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게 없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여러분들은. 수험생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월급 받고 그냥 내 데스크에 있어서 그냥 일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이 데스크는 불편하고, 그죠? 눈치 보이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얼굴 오랫동안 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쩌다 선생님 잘 계시죠? 이렇게 와서 바깥 하나씩 돌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쵸? 바깥에서 그거 얼마 한다고 해봐야 한 박스 해봐야 얼마겠어 그거. 그게 낫지. 네. 3번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눴다. 이건 현종입니다. 네. 사신간제도 긴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이건 태조 왕건이고요. 다 아실 거고요. 향수부곡을 일반 구역으로 바꾸었다. 조선 초에, 조선 초에 고려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양인의 숫자를 증가시켰고 군대 갈 사람과 세금을 거둬들 사람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고려보다는 나은 사회를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 5번.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고르세요. 이후입니다. 보현은 행차하는 길. 이후의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안 열어봐도 돼요, 사료니까. 보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보현에서 우리가 잔치가 벌어졌다. 누가? 문신들이.
그리고 무신을 어윳 얘기 내용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이때 이제 정중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들의 모습을 그때 시대상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사료입니다. 무신정변 이후의 사건을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1번 왕의 장인인 김움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신라 신문왕시 한참 전 얘기, 신라시대. 묘총이, 이건 묘총이니까 고려 인종 때 1145년 거. 의정이 왕에 쫓겨나 거제도 추방됐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의정이 쫓겨납니다. 거제도로. 그리고 의정 포기운동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이 즉위합니다. 여기는. 의정 포기운동이 벌어지고 거제도에서 경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이때 명종 때 이의민이 파견돼서 누구를? 의정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의민이 권력자의 서열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됐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가겠습니다. 문제 6번. 참고로 문제 6번의 해설을 X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카운터에서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5번 해설지를 6번에 그대로 드래그에다 붙였어요. 제 원본을 드래그해서 잘못 붙인 거예요, 이것은. 저도 어제 저녁에 확인하고서 겨우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거 좀 혹시 새로 나가는 책들은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 오류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항상 이 편집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어떤 조바심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가 글을 올리기를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한 윗사람을 어심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하소서. 이에 3과 10가지를 조목조목을 어립니다. 최충원의 봉사 10조입니다. 자, 최충원이 누구를 제거했다는 얘기거든? 제거하고 난 다음에, 명종에 올린 글이에요. 내가 이래서 이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봐봐요. 이렇게 정경이채예요. 여기는 이제 제 아들 채우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누구예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 사람이 제거했다는 뜻이 돼요. 이 사료는 이의민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꿔야 될 게 봉사 10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개혁책, 시무책을 제의했다. 자,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의 활동을 옳은 것. 보겠습니다. 활동을 옳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제조대장경에 조판을 주도하였다. 채웁니다. 어디에서? 강화도 천도였죠, 최후가. 그죠? 여기서 가져받는 게 제조대장경. 최충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제. 순천의 추순제 결사운동을 지지했다. 여기 누구를 지지했다는 뜻이죠? 진울입니다. 진울 보세요. 여기 됐다고 그랬지? 거조사 또는 거조암. 여기는 경상북도 영천의 은혜사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길상사 순천입니다. 그리고 이때 명칭을 바꿔준다고 이렇게 최충원이 뭐라고? 수선사라고. 그래서 수선사 결사운동이 이때부터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송강사가 이렇게 개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개칭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수선사 결사운동 할 때가 최충원이 이렇게 후원해줬던 대표적인 사찰이 되겠습니다. 수선사 내 몸을 갖고 닳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은 정답이 돼야 된다. 최충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수선사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시간에 충분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인 남명천하 상송중도 발문입니다. 발문의 밑줄을 씁니다. 이건 최후입니다. 최후에 되는. 이 부분은 되게 이제 7급에 주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9급에 나올 걸 대비해 보자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증도가야죠. 증도가를 갖다가 해석을 달게 되었다. 답은 니은, 그 다음에 니을번에 문인 이규보를 발탁하여 그의 행정 능력을 활용하게 됐다. 네, 최충원 시기의 이규보. 그 다음에 진하. 이 인물들 그대로 최충원 시기에 썼던 인물을 최후 시기에 그대로 옵니다. 정방에 쓰는 거, 서방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문인들 수기기관이니까 서방에서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최후가 만든 관청이 정방, 서방이 있는데 정방은 자기 집에 인사기구를 설치하고 결제를 맡게끔 하는 거고 내가 궁궐 출입이 귀찮다는 거지. 그죠? 서방은 어떻게 문신들의 수기기관을 만들었다. 내가 모든 행정업을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글 좀 읽는 애들 데려다가 처리 좀 해. 꼭 필요한 분만 나에게 결제를 맡게끔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답은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4절 고려 후기 사회 문화의 변화 갑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사회와 문화 파트 보도록 합니다. 1번 갑니다. 다음 주장에 대한 탐구활동가 가장 적절한 것.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터전으로 했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을 도읍을 한 것이다. 만일 지계로 논한다면 삼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경역 안에 있는 셈인데 어찌 침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경내였는데 여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병을 통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하게 된다면 감히 조병을 닦지 않겠는가. 서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희의 단판을 지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 결과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오늘날의 평안북도 요 지역이다. 요 지역을 획득했다.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1번 기주대첩, 이건 강감찬. 그런 3차와 관련되어 있고요. 만호부가 설치된 배경을 파악해 본다.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는 그 유목민들이 세웠던 나라들의 군사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그 여목연합군이 2번에 걸쳐 일본 원정을 가는데 다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원정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 2차 정벌을 실패 후에 설치하는 게 만호부입니다. 주로 이쪽 지역 남해안과 동해안 쪽에다가 만호부를 설치하게 됐다. 즉 군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실패 이후라는 거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정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만호부를 갖다가 오늘날의 동해안, 오늘날 마산시, 그 다음에 목포시 이러한 동네에 만호부가 설치됐다. 근데 이제 군사 주둔지에 지켜서 군사 주둔지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런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동으로 편입됐죠. 동이 무슨 동이 될까요, 이제는? 우리 행정구역상 동네 이름에 만호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다. 군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기지니까 평지에 있을까, 언덕 위에 있을까? 시야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야 됐지. 그죠? 좀 더 넓은, 조금만 나지막한 산이라든가 구릉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됐어요? 네. 김윤우의 처인성, 이건 몽골 2차. 별무원 설치 시기의 특징.
별무원 설치는 숙종 때 설치했다가 숙종이 사망하자 이종 때 윤관이 근인에 따라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부성을 축조했다.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죠. 다음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 왕이 어느 제도를 따라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짓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말하기를 변발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시옵소서 하니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어 헤쳤다. 원래 이 공민왕은 꼬맹이 때 원나라 가서 살았어요. 원나라식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변발과 복시 모두 다 원나라식이었어요. 참고로 공민왕은 혼혈이 아니에요. 네, 유일하게 왕 중에 혼혈이 아닌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따라서 꼬맹이 때 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꼬맹이 때 유치원만 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다 수용했을 거예요. 언어하고 모든 것들을.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태어나 우리나라에 성장하다 보니 되게 우리 것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우리 것만 지키던 그런 의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공민왕은 왕이 되면서 바뀌어졌어요. 예, 바뀌었어요. 민족의식이 되게 강한 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바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옳은 것, 주자감을 세웠다. 주자감은 우리 게 아니에요. 발해 거예요. 발해 거예요. 즉 당나라의 국립대학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문왕 이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권당을 설치했다. 만권당 그 원나라 연경에 오늘날 북경이죠. 연경에다가 큰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만 권의 책을 소장할 정도의 큰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 조명부 같은 그 당 최고의 당대 학자를 끌어들여요. 왜? 우리가 고려사람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야. 충선왕이 봤을 때. 그 충선왕이 어떻게 해요? 충선왕의 되게 관심거리가 뭐였냐면 역사에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역사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은 왕 중에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원나라 역사, 우리 역사를 되게 심도 있게 많이 알았던 인물이 충선왕이에요. 충선왕이에요. 그 충선왕 때 만권당을 설치해서 조명부와 같은, 그다음 우리나라 이재영 같은 사람을 거기에 머물게 함으로써 성리학을 빨리 배울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만권당이에요. 참고로 충선왕은 왕위를 갖다가 그만두고 자기 아들 충수광에 물려주고 왔어요. 만권당을 연대로 본다면 충수광 1년이 맞아요. 그러나 충선왕도 맞아요. 왜? 충선왕은 아들에 물려주고 연경에 가서 거기서 만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충선왕 아닌가요? 선생님? 충수광 둘 다 맞아요.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그냥 만권당은 그 왕을 물어보진 않아요. 만권당에 설치는 시기사실로 이거 온 간섭기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충선, 충수 두 개를 복수로 다게 되면 복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요. 출제자들이니까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요. 충선왕 시기지만 충숙왕 1년이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충선왕이 영경에 머물러요. 영경에 만든 게 만권당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건 충수광 1년에 아들에게 물려줬던 시기거든.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건 충수광 1년에 만든 거예요. 연표로 본다면. 연표상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우리 연표상의 기록은 충수광 1년에 맞지만 또 이렇게 따지면 또 충선왕이 직접 지동으로 지가 만든 거야 이거.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었어요? 뭘 설치했죠? 충선왕은 자기가 왕이 다시 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뭘 설치했어요? 각연법을 설정해서 소금을 전매제로 했잖아요. 국가만이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돈이 전부 다 왕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돈으로 영경에다가 커다란 건물을 짓고 도서관 시설을 만들고 책을 만권 해당되는 책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책을 소장했다는 뜻이 꼭 만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권당입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이건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광조가 건의해서 아니 성리학의 나라에서 무슨 도교 행사입니까? 그 관청 없앴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 독서선법을 실시했다. 우리 알다시피 그건 신라시대, 신라시대 얘기니까 당연히 답이 아닌 거죠. 문제 3번 갑니다. 기업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김윤호가 충주상성 방호 별감을 했을 때 이네들이 쳐들어왔다. 누구예요 그러면? 이들이니까? 몽골이죠. 김윤호가 두 번 만나죠. 그죠?
두 번 만납니다. 원래는 경기도 용인에서, 한 번 더 어디에서? 충주에서 몽골이들 만납니다. 두 번을 만납니다. 두 번 다 승리한 거 아시죠? 자, 옳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1번 기주성에서 서북면 병마사 박서, 정주의 분도장군 김경선 등이 승리하였다. 몽골과의 전쟁입니다. 박서도 알아야 되지만 김경선이라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차에 박서뿐만이 아니라 김경선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신 분입니다. 2번 최우는 몽골의 가두한 조공 요구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쟁했습니다. 맞죠? 3번 의주의 흥하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까 의주의 흥하진 누구라고 했습니까? 양규. 의주의 흥하진 양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도 되게 부각시켜서 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조금 더 진보하게 된다면 이순신 장군 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무기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을 박살냈지만 이분은 무기가 새로운 무기도 없어요. 그저 창하고 검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이 사람은 3천에 결사되는데 10만, 20만을 격파한 사람이니까 생각해봐. 몇 배, 그러니까 자기 친위 부대가 3천 명밖에 없어. 얘들은 일당 100의 부대야. 근데 10만 명, 5만 명, 20만을 박살내서 그런 애들 갖다가 양교 3천 명의 군사가 가능하겠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전쟁사를 공부하신 분들 양교 장난 아닌데 이 사람. 이순신 장군 깎아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하고 이거 이순신보다 더한데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외국의 학자들은 전부 다 양규가 기탄을 물리치는 것은 엄청난 거다.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 역사책에는요. 기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거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기탄이란 말은 피를 좋아하는 민족,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우호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피를 좋아하는 민족 이런 원래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거란이 아니라 기탄이라는 명어를 씁니다. 기탄 이렇게 씁니다. 거란의 원래 명칭은 뭐라고요? 기탄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거란 이렇게 부르고요. 혹시 모르니까 기탄도 적어놔. 거기에다가 빨리 적어. 쳐다만 보지 말고 나중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보고 이게 못 찾겠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기탄. 거란의 원래 국가 이름 뭐라고요? 기탄.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 양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죠. 다음 미줄진 그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기철 나왔습니다. 끝에 줄 이문서 폐지했습니다. 정동에서 이문서를 폐지했습니다. 공민왕입니다. 1번 과전법 마지막 왕이었던 고려 공양왕. 과거제 도입 광종. 정계 개병요소. 태조가 자기 자식들에게 읽어주세요 했던 내용. 전민 변종도 아까도 한 번 했죠. 원종, 충렬, 공민, 우왕, 창왕 다 있다고. 5명의 왕이 다 있다고. 12목의 지방갈파에는 성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밑줄진 그와 관련된 탐구활동 옳은 것. 애구가 함주, 함경도 등지에 침입하였다. 이 함경도 온 애구들은 정신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함경도 짱이 누구예요? 최영? 최영일까요? 이성계일까요?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버티고 있는데 왔어요. 찬성사 심덕부정이 크게 패하자 그가 가서 물리치겠다고 자청했다. 몸소 사졸들의 선두에 서서 공격하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 이에 적의 무리가 한 사람도 도망자가 없었다.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 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이거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 답은요? 3번 신흥무잉 세력. 간단하게 심플하게 갑시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문제 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항구, 배가 들고 나는 것을 항구라고 하는데 설명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동국이상국집하고 고려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수가 들고 남에 오고 가는 배는 꼬리가 있댔구나. 되게 배가 많다는 거야. 아침에 이 다락 밑을 떠나면 한낮이 채 못되어 돛대는 남만 하늘에 들어가노나. 배가 들고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신사. 외국 사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다음과 같이 공문을 접반소에 보내와 우리가 지금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병난정 사신 접대한 관사로 가려 합니다. 만일 연애가 있으면 우리 참석은 하되 음악은 그만둘 것이며 주시는 의복과 하주도 술도 금합니다. 이게 이제 정강지변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문제 이게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이게 중요한 사료죠. 지금 문제 6번. 송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고려 예성강에 병난도로 들어왔다고요. 이때 우리가 술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도 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건의를 했어요. 송나라에 무슨 사건이 크게 터졌다고. 이걸 정강의 변 또는 정강지변이라 불러요. 여진의 공격을 받아서 송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송이 어떻게 두 가지 쪼가려 나버렸죠. 북송하고 남송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애교건을 왔는데 아주 술 마시고 춤추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우리 부모님 상을 나가는데 상갓집가 막 술 먹고 놀고 막 춤추고 노래방 치고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막 춤추고 술 먹고 놀면 안 되잖아요. 미친놈이지 그건.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달라. 우리가 사정이 지금 이러하니 예교관으로 오긴 왔지만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술을 먹는다든가 음악을 튼다든가 이건 좀 사양해달라 이렇게 미리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섬은 항구는 병난도가 됩니다. 고려 대표적인 국제 항구입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개의 약조에 따라 개방됐다. 이건 세종대왕식의 삼포개항을 얘기하는 거죠. 네. 대송무역의 활발한 국제무역이다. 송나라와 병난도 답은 2번이 되겠죠. 삼별초가 대몽황정을 전개한 것이다. 강화도가 진도입니다. 이거는 강화도하고 진도. 섬은 맞죠. 그러나 해상활동에 4번 해상활동 중심으로 장보고가 설치되었다. 이건 안도입니다. 안도에 청해진 얘기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 다음 고려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의 제도를 분받았다. 개간된 농지를 모아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구분하여 무무백관으로 부병은 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인은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로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새끼들을 갖다가 한인이라 불러요.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주었으며 또 등급에 따라 땔감 얻은 땅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전시가라고 합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닙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닙니다. 즉 관리들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겁니다. 노동력의 징발까지 이것은 신라시대 노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답은 3번입니다. 전시가 나오면 무조건 수조권입니다. 아셨죠? 가전법도 마찬가지 다 수조권이 무조건 소유권 나오면 다른 무조건 다 틀려요. 어떤 이유든 간에요. 4번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습니다. 수신전 휴량전 우리 가전법에서 군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부인이 재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신전 또 어린아이가 있다면 휴량전과 관련된 2분의 1, 2분의 1씩 가져가는 것들. 문제 8번 다음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이들의 첫 벼슬은 후단사이며 두 번째 오르면 병사 창사가 되고 세 번째 오르면 주부군연의 사가 되며 네 번째 오르게 되면 부병정, 부창정이 되며 다섯 번째 오르게 되면 부호정이 되고 여섯 번째 오르면 호정이 되며 일곱 번째 오르게 되면 병정, 정정이 되고 여덟 번째가 오르게 되면 가장 높은 부호장과 아홉 번째가 호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향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상층 향리, 그 다음에 하층 향리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가 호장, 부호장입니다. 호장, 부호장이 상층 향리고요. 나머지
1에서부터 7개는 전부 다 하층양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과거 시험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하죠?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여기는 과거 응시가 불가능한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층양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총 9개의 관직이 있다. 향리에 호장, 부호장이 가능하더라. 가능한 법적 근거가 뭐냐? 주현공거법입니다. 이 현종 때 만들었던. 예. 지방관을 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장, 부호장들이. 왜? 왜 잘렸죠? 성종 때 목사가 파견됨으로 인해서 지방관이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들이 호장, 부호장으로 격화됐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 억울해. 공부 좀 해봐. 그리고 시험 봐서 들어와. 주형공거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줬어요. 그래서 상층양이, 하층양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것. 지방행정실무 담당 맞아요. 공음전을 지급받아 부를 세수받았다. 공음전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향리하고 관계없죠. 왜냐하면 공음전이라는 것은 공신이라든가 오품이상의 관리들이 주는 게 공음전이니까요. 2번이 틀렸습니다. 기인제가 사신간에서 통제를 받았다. 무신정권의 중앙 정계 진출이 많았다. 지방 호족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 나타났다. 여기까지